막 대단한 회계사나 막 이런 분들이 막 저랑 같이 일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일했냐. 자기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로택님은 뭘 하고 싶으시냐. 저만의 비전에 대한 얘기도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제가 만들고 싶은 그 기업에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계가 어렵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게 있는가?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오늘은 누구나 무료로 24시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김로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택님은 인스타그램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리걸테크 커뮤니티 레츠위를 운영하시고 AI 시대의 미래의 법률 생태계를 모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수지만 레츠위를 로택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인 커뮤니티인데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주신 정보들을 이제 읽고 그다음에 채팅방에 같이 이제 소통하고 이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레츠위의 시작은 어땠나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실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학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글들을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도 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저 혼자 열심히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오랫동안.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2023년 5월에 대법원 양형연구회에서 AI 양형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AI 시대에 판사가 대체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를 구하는 것보다 현재 기술에 대해서 정말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너무 없고 사람들이 무작정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 편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더니 그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오픈 채팅에 먼저 그 분들을 초대하고 그 정보들을 처음에 제공하면서 가치를 느끼신 분들이 점점 한 명 한 명씩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글을 먼저 적으셨고 거기서 이제 그걸 많이 좋게 봐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분들이 결국 오픈 채팅방으로 와가지고 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오픈 채팅방으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모시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뭐 마케팅에 뭐 CTR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전환을 유도하는 글이라던가 이런 거를 특별히 쓰진 않았고 그냥 꾸준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어요. 이 자료 댓글에 뭐 이런 키워드 남기면 주겠다. 들어와라. 저는 그거에 너무 싫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글도 정말 인스타그램에 길게 올렸어요. 이거를 읽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 AI 법이나 최근 어떤 동향에 대해서 글을 길게 올리고 난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동으로 그냥 고관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정성 어린 이제 네. 통찰력 있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리고 그 글을 이제 보게 되신 주변 분들께서 이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채팅방으로 들어왔다. 맞아요. 될까요? 맞아요. 네. 그것의 이제 연장선으로 또 최근에 레츠위 말고도 다른 프로덕트들을 법률 쪽 리걸테크 분야에서 만들고 있다고. 우리 게시물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복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쳐야 돼요. 그래서 제 지인이 제 게시물 보고 직접 법률 AI를 활용하는데 그 사람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거 타자로 쳐서 일일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게 어쨌든 생태계 확장이라고 하면 정말 기터브처럼 프롬프트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자동화 코드 같은 것도 사례 같은 거 정말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갤러리를 지금 뭐 11월 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레츠위만 보고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본 사업으로 정말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투자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 규제 트래킹하는 서비스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많은 분야의 AI 규제라던가 아니면은 신산업 분야의 그런 규제들을 빠르게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게 이제 저희만 가지고 있는 뭐 기술적인 특장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투자받고 크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검증의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직접 이 서비스 어떻냐고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또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근데 마침 이제 저희 허브에 계시는 분들이 다 법조인 아니면은 스타트업 C레벨 이상인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식 사업이나 강의 사업이나 이런 거 뭔가 그런 거 하기보다는 내가 만들 본 사업을 위해서 그 허브 바탕을 공고히 하고 또 그들에게 테스트 받으면서도 일종의 마케팅도 하고 저는 더 그런 큰 미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면으로 만나는 분들한테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테스터 모집도 받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전 미팅 때도 카페에 앉자마자 먼저 소개해 주신 게 네. 갤러리랑 서비스였어. 참
감회가 새롭네. 이렇게 또 들으니까 모두가 그 경험을 겪을 거라는 게 네. 이제 로텍님 만나면은 왜냐면은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데서 하는 정보들, 공유한 정보는 진짜 작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많은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운영진 분들도 막 대단한 회계사나 막 이런 분들이 막 저랑 같이 일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일했냐. 그냥 저의 비전과 제가 대면에서 말하는 거 보고 함께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팀원을 모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일하는 속도, 같은 방향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이런 팀원들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우선 저는 상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다 똑같이 저희 단톡방을 알고 저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지원님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좀 단톡방에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지원님을. 그래서 지원님한테 만나자 했어요. 지원님이 처음에 갑자기 엑셀 파일로 자기가 했던 경력들을 딱 보여주는 거야. 자기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로텍님은 뭘 하고 싶으시냐. 그래서 제가 비전을 다 얘기해드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허브에서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됐고, 만나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저랑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분은 이제 정말 대단한 회계법인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6개월 정도 제가 올리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막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저한테 먼저. 근데 원래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타이틀이 있는 회계사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냥 로스쿨 준비하는 어떤 분이구나. 날 만나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용산 쪽에서 뭐 브런치를 먹었는데 기대하신 것보다 진짜 좀 어린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AI 얘기 막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기하셨나 봐요. 너무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저만의 비전에 대한 얘기도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저를 지켜봤고 진솔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정말 그 창업팀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그 기업에 정말 기여하고 싶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은정님이나 예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긍정적인 분이 저와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피드백 많이 주세요. 예진님 같은 경우는 제가 통화를 자주 해요. 우리 레치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이해하는데 그분한테 정말 큰 도움 받아요. 네, 그렇게 끈끈한 이렇게 팀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팀원 한 명 한 명의 타이틀도 너무 소중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진심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하고 저도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싶고 그게 저는 진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 저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정말 진정성 있게 먼저 다가가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네, 얘기로 네. 넘어가가지고 레치위나 이런 리걸테크를 사업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법 쪽도 알아야 되고 또 네. 분야도 빠삭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기술 쪽 이제 AI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AI가 법에서 어떻게 도입이 될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을지도 동향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치위를 운영하면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이탈률이 적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법학과여도 모르는 것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대학에 와서 정말 수업 많이 빼고 나중에는 막 교수님한테 말하고 뺐어요. 저 반지팔러 가니까 안 해도 되냐고 수업 안 가도 되냐고 안 가도 된다고 해서 안 간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학부에서 필요한 공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학점이 4점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밑바탕이었고 좀 저는 이제 최신의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법학 쪽은 그 최신의 정보가 도서 형태로 발간이 돼요. 논문이나. 물론 이제 어젠다는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연구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도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국회 도서관은 최신 2년 안에 법학 자료들만 보관을 해요. 그 국회 도서관에 가서 9시부터 6시까지 맨날 앉아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인공지능 법이나 뭐 빅데이터 법이나 이런 것들 좀 총론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서적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공부랑 실행을 같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글을 쓸 수 없고 아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책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또 특별히 그런 공부들이 제일 많이 활발하게 되는 곳이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데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도 미래법제 그 AI 그 다루는 그런 포럼 갔다 왔고 예전부터도 계속 그런 포럼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그 경험과 소스들이 좀 이 렛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이런 방식으로 좀 저는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인터뷰가 막바지에 다다르는데요. 이제 네네. 질문이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로텍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글들을 찾아봤는데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자신감을 갖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선택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이나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로텍님께서는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단언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절실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꾸준하게.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뭐 하시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제가 막 그 단기 알바, 막 설거지도 하러 가고 진짜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막 적금 깨고 이런 적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계가 어렵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게 있는가?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 진짜 치열하게 내가 하고 싶은, 그래도 내 꿈이 이거지. 그래도 내 꿈이 이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알아봐 주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사실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에 뭐 올렸을 때 당장 막 좋아요가 몇백 개 찍히고, 만 개 찍히고, 팔로워가 뭐 막 늘고 이러지 않아도 꾸준하게 하면 된다. 스테디 더즈 윈이라고 저는 그게 삶의 목표거든요. 처음엔 진짜 허접했어요. 아직도 저는 부족해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레츠에 들어오시려도 좋고, 진짜 제가 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자신감을 가진 이유가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다를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떨림 자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방구석에서 가만히 쇼츠나 릴스나 뭐 이런 것만 보면서 남들을 막 부러워하고 있거나 일상을 그냥 살아가. 그런데 새로운 뭔가 떨림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떨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녀 보세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만나자고 해도 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자꾸 분야를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제가 정말 허접했었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하는 방법도 몰랐고 당연히 법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 채널을 만든 이유도 그게 목표죠. 제 떨림을 찾기 위해 자기만의 떨림을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 채널을 만들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김로택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 우연히 읽은 책에서 피어난 사명이 점차 자라나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언젠가 만개할 나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김로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기만의 떨림을 찾기 바랍니다. 로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